네, 뭐 최근에 불거진 LH 직원들의 신도시 관련한 땅 투기 엄청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죠. 너무 분노가 커지다 보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조금 전에 브리핑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철저한 조사를 약속도 했고요. 또 향후 이 부동산 대책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이 부분은 그만큼 일요일 날 이렇게 부총리가 나와서 관계 장관들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이 상황의 중대성을 지금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LH 공사 같은 경우 만들어진 이유는 토지의 어떤 활용에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하고 또 그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우리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 형태의 행태라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지금 얻기에 충분하다. 네.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장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는 부분이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뭔가 공정하게 다뤄야 될 정부의 어떤 관료들 또는 준 공무원들이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행태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권의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고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국토부 장관은 거취까지도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취까지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조사단이 얼마나 실질적인 어떤 조사를 해내느냐. 네. 거기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국토부 LH가 여기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냐. 네, 셀프 조사 얘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축구 감싸기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총리실이 지휘하는 거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 대선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역 총리로서 뭔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데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다면 사실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량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강도 높은 총리실 지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감사원, 당연히 감사원 조사할 것이고 검찰도 고소고발 잇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정부의 역량이 동원이 돼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발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직자들의 어떤 뭐를 해줘도 도덕성의 해이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중반, 수요일이죠.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총리가 굉장히 강도 높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진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무적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여당에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슈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건 빨리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진상조사가 나오게 되더라도 결국 검찰 수사가 마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상조사 경찰청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국 어찌됐든 간에 그 여권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이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지 뭔지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특히 이런 특수수사의 최고 책임자는 현재까지 검찰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럼 길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부터 검찰애들하고 시작하면 2달이 끝날 거 예를 들면 합동조사단 한 달 하죠. 수사나 뭐 한 달 하죠. 또 검찰 수사하죠. 이러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길어지는 것들은 이건 결코 여권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빨리 마무리 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재발 방식 내놓고 단기에 끝내야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LH에서 발생된 일이고
이 공기업 직원들이 관여가 된 거니까 정부 합동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여권에게 정부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결국 지금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건데. 네. 한번 보시죠.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맡기지 않고 감사원도 가지 않고 이렇게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뭐 제대로 결과 수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전 이거 국무총리 발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채널A 방송에서 네. 최재형의 감사원이나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떠났지만 예.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합동수사단 만들고 지금 좌천되어 있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단장으로 맡겨봐라. 네.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납득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리실과 국토부의 조사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마저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 추가적으로 더 참여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밝혀지면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총리실이 조사 잘했구나 생각할까요? 저건 빙산의 일각이다 더 있을 거다라 생각할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제대로 조사해봤더니 다른 공무원들은 참여 안 했다, 투기 안 했다고 나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써 최초에 이 사건을 제보했던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더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직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 사촌 등의 명의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들이 추가로 확인된 게 있다고 말해요. 네. 그럼 국토부나 이 총리실에서 조사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민변에서 밝혀버리면 아니 이건 시민단체만도 못한 조사가 되는 거냐? 조사의 신뢰성 또 공정성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례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발표된 이후에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모두 검찰에서 조사했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었습니다. 네. 진보 정부였는데도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독 검찰이 나서지 않고 또는 검찰이 이 국토부 조사 이후에 그냥 수습만 하는 국면으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왜 1기, 2기는 검찰이 수사하고 3기만 예외인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사하라. 그런데 자체 조사입니다. 여권에서도 조사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신고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이랑 국회의원 누가 혹시 여기에 투기하지 않았나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신고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따르면은 교수님 네. 신뢰성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신뢰성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실은 감사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LH나 국토부나 지금 청와대가 자체 조사하고 조사팀에 참여했다 그래서 축소 조사되거나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사람들은 알 권리가 없고 알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그걸 모두 낱낱이 밝혀낼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정부의 모든 성과들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까지 다 조사해보라는 거는 그만큼 이번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어떤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여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어떤 조사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축소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가 만약에 다시 이런 부분이 드러났다. 그런 것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이번에 극한의 수준에까지도 조사할 것이다. 특히나 만약에 여기서 축소조사 된다? 국토부, LH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아마 조사도 정말 고강도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당 투기 의혹이 벌어진 시점이요. 이 지금의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을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변창흠 장관이 물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 투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아닌 것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건 아닌 것 같다. 땅을 샀더니 신도로 지정된 것 같다.
굉장히 네. 부적절한 어떤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명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권을 매입할 메리트 없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저 사람들 실제로 한 거 보면 LHN의 최고 토지 전문가라고 하고 돈 더 받으려고 그 뭐예요? 저 나뭇가지 심어놓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묘목을 심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은행 대출까지 막 받아가지고 가족 친지 명의로 자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개발 정보를 알고서는 이게 이득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변창흠 장관이 어쨌든 지금 진상조사단의 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가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장관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변창흠 장관이라면요, 그냥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LH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장관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과거 전 직장에 있었던 직원들이 그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샀어요. 그럼 본인도 도의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럼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이게 맞죠? 근데 와서 이거 미리 정보를 산 게 아니고 그냥 땅을 샀더니 이게 지정이 됐어. 이것도 신예림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알고 우연히 샀는데 우연히 일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 감정을 지금 자제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관이 진상조사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진상조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변창흠 장관이면 그냥 장관이 한 몇 달, 한 달 하셨으니까 그냥 그만 내려오시라. 그게 안 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냥 내일 경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창흠 장관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말대로 결국 검찰 수사 갈 수밖에 없을 거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이슈에 대해서 야당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 판단을 하신다면 장관은 그냥 내려오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창흠 장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부터 한번 보고 교수님께 반론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말을 하자 그 다음에 여당의 대표가 불렀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한 말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선택도 받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군요.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쯤 되면 그냥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있는 게 주무부처 장관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책임지고 이 일 끝까지 한번 파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관해서는 김태현 변호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론이 나오지 않는군요. 네, 이거는 네. 좀 성찰적으로 본인의 행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장관이 변 장관이 당시에 LH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 못한 책임도 그 당시에도 이미 있는 것이고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국민의 어떤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거든요. 본인도 일부 부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찰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조사를 해서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는 것을 본인이 담당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깨끗하게 거취를 전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또는 국민에게 어떤 자세가 좀 더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을 네. 들으려고 했더니 반론은 아마 국토부에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변호사님에 이어서 교수님도 변 장관의 거치, 뭐 결단, 성찰적인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의원도 SNS에 LH와 이 변창흠 장관을 매섭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강선우 대변인 같은 경우도 너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말이다. 또 말씀해주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외통위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네. 거론되는 유력한 이 중진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변창흠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서 조금 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부터 여러 구설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과거에 뭐 LH나 SH 사장할 때 구의역 김군, 논란이 구의역 많았죠. 김국에 네. 대해서 뭐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부분들 본인이 사과하고 넘어갔지만 그 상처나 앙금이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또다시 이 사태가 본인 LH 사장 재임 시에 터졌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투기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거 LH 직원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미리 조사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스스로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리실과 국토부의 자체 조사를 무슨 결과가 나오건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 그걸 사실 변창흠 장관의 말에서 자초된 것이거든요. 아마 여권 내부의 비판의 강도가 더욱더 올라갈 거고요. 특히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사퇴한 것보다 여권에 훨씬 더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망하자면 여권에서는 변창흠 장관을 물러나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지난번 이사 대책 이후 변창흠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정부나 특히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게는 못하게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성남 민심이 변창흠 장관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잦아들겠느냐, 아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통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뭐 사퇴를 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일 거고 인사권자가 해임을 하느냐 이것도 대통령의 몫일 것 같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앞으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투기한 사람 나왔습니다.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자체는 처벌을 할 수는 있는 건 맞는데 처벌할 수는 있죠. 근데 최대 처벌이 무슨 벌금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징역형도 말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도 있으니까 처벌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관련 규정이 없을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익 환수는 이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이러면 뭐 단기 매매 차익 이런 거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처벌은 가능하죠, 당연히. 네. 네, 지금까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